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추석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그 추석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과제까지 받아서 이제 쭉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모델링을 쭉 이렇게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 연습을 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첫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제죠. 첫 번째 과제 여기. 자, 이때 이제 동물을 모티브로 이렇게 펜던트를 만드는 걸로 했죠. 자, 여기서 이 보면 여러분들이 라이노로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잘 만들었는데 이 보니까 바로 라이노에서 이렇게 좀 렌더링 툴이 바로 있잖아요. 렌더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라이노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렌더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좀 대략으로 라이노로 렌더링을 하신 것 같고 요것도 라이노로 렌더링을 한 것 같네요. 요건 이제 조금 나아. 요거는 이제 조금 나은데 요것도 조금 나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그 실사의 느낌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실사의 느낌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키샷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키샷이 좀 직관적으로 좀 쉬운 프로그램이에요. 키샷은 렌더링 전문 그 프로그램인데 좀 쉬워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실제 이제 주얼리의 퀄리티를 그리고 실제 이제 목가구의 퀄리티까지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느낌이 좋은 그런 모델링 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키샷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내가 만든 디자인이 전부 다 상용화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만든 디자인이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배워 나가는 입장이지만 또 이제 4학년을 졸업하고 내가 주얼리 쪽에 취업을 했을 때 주얼리 컴퓨터 디자인으로 이제 모델링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뭐 주제를 꺼내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잡고 그 다음에 컨셉을 잡았을 때 그 컨셉에 따른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겠죠. 이런 배경으로 이번에는 디자인 컨셉을 이쪽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마인드맵도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고 그렇게 모델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상품의 가치가 있겠다. 우리 공예는 무조건 작가 활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또 대부분이 또 공예라는 분야가 이제 실제 이렇게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는 그런 이렇게 제품과 순수 미술과 제품 디자인의 한 중간 경계에 있는 그렇죠. 그걸 공예라고 하는데 그 이렇게 뭐 대량 생산도 가능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이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이렇게 실용성과 신미성을 다 갖출 수 있는 이렇게 너무 신미성만 갖고 있는 건 너무 작품성이 뛰어난 또 작품들은 또 이렇게 또 사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얼리는 항상 몸에 착용하다 한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불편하면은 디자인이 불편하면 또 이렇게 선뜻 구매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용성과 신미성을 같이 두루두루 갖춘 그런 이렇게 디자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델링이 전부 다 내가 한 아이디 스케치 모델링이 전부 다 제작되진 않아요. 그죠? 잘 아시죠? 그쪽 부분에는. 근데 이제 일단은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줬을 때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키샷으로 렌더링을 보여줬을 때 거의 실사처럼 이게 사진인지 아니면 모델링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쌈박하게 이렇게 렌더링이 나오는데 사실 이 라이노에 있는 렌더링에서는 그게 조금 이렇게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키샷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키샷을 다루면 내가 한 모델링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샷을 조금 배워볼 거고 전체적으로 그래요. 여기도 이제 이런 것들은 키샷으로 충분히 이런 느낌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느낌 키샷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본 거고 넘어가려니까. 자, 이게 과제죠. 이런 과제도 이래 보면 우리가 한 과제들은
다 잘 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거 열심히 했죠. 다 잘 하셨는데 이게 이제 키샷에서 렌더링을 걸 때는 이렇게 못따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못따기는 아시죠? 이렇게 끝에 이제 이렇게 라운딩 되는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못따기가 조금이라도 좀 제대로 세련되게 잘 되어 있어야지 그 제품의 렌더링을 걸었을 때 그 입체감이 확 살아난다는 거죠. 어, 예를 들면은 우리 이런 종이도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종이도 있잖아요. 이런 종이도 현미경으로 이 끝을 보면 이게 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라운드가. 이것도 라운드가 있어요. 라운드가 없는 이 세상에 라운드가 없는 그런 물체는 없어요. 진짜 아주 미세하게라도 라운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면 입체감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제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안 되겠죠. 예, 모델링에서는 해석이 되는데 실제 양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석이 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도 아마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이제 해석이 안 된다는 부분은 실제 양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값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깨지거나 이렇게 이 작용이 제작하기가 힘들 정도의 이 형태라는 것들은 또 컴퓨터로 그러니까 실제로 제작하기가 불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모델링도 모델링이지만 이런 것도 이렇게 끝이 어느 정도 조금은 이렇게 필렛이 못따기가 좀 되어 있어야지 실제로 이제 렌더링에서 보여줄 때 키샷 렌더링에서 보여줄 때 입체감이 확 살아난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각형이 있어요. 육면체가 있어요. 이런 육면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렌더링 걸어놓고 봤을 때 이 지금 그죠? 그냥 육안으로 봐도 지금 이게 지금 입체감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근데 이게 아주 미세하게라도 이렇게 필렛이 되어 있다면 이것도 많다고 만약에 진짜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뭐 이 정도 필렛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이게 거의 필렛이 없는 육면체. 그러니까 뭐라노? 일반적인 완전히 직각인 못따기가 전혀 안 돼 있는 육면체가 한 요 정도 느낌이 될 거예요. 못따기가 전혀 안 돼 있는 육면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요 정도는 요 정도는 표현이 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빛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A4지가 그렇다니까요. A4지를 진짜 현미경으로 확대하면은 이런 A4지 또한 이런 R값이 있다는 거죠. 이런 R값을 잡아줘야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빛이 맺히잖아요. 빛이 맺히니까 요쪽에 빛이 탁 맺히니까 요쪽 맺힌 부분이 밝죠. 딱 밝고 제일 어둡고 두 번째로 어둡고 가장 밝고 이렇게 딱 되어 있어야지 이게 육면체가 입체감이 확 드러나면서 실제 제품의 이렇게 디자인의 역할을 딱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렌더링을 잘해도 입체감이 없어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아주 미세하게라도 이렇게 필렛이 있어야 되고 이 필렛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본외로 이야기하면 이 필렛에 따라 디자인의 형태가 억수로 많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필렛을 가지고도 이 필렛만 가지고도 어떤 건 이제 뭐 이쪽에 이제 3이 있고 여기 3이 있고 그죠? 어떤 거는 여기 2 여기랑 여기가 2다. 그리고 어떤 거는 전체가 다 1이다. 그리고 어떤 거는 전체가 다 요 위에만
요 위에만. 여기만. 요 이쪽에만 뭐 이쪽보다. 자, 같은 사각형에서 모태되어 같은 육면체에서 다 모태가 되었지만 어떻게 R값을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완전히 다른 네 개의 모양이 네 개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R값이 또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R값을 줄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R값을 줘도 또 이쪽도 미세하게라도 R값을 줘야 된다고 했죠. 그죠? 0점 한 이만큼 이렇게 R값을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완성된 형태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0.51이면 0.1.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큰 R값부터 먼저 계산하고 먼저 디자인하고 큰 R값부터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뭐 한 뭐 1이다. 그러면 얘랑 얘가 이제 이렇게가 1이죠. 근데 얘가 1인데 얘가 1.1이다. 나머지가 1.1이다. 좀 더 크잖아요. 1.1이다. 그러면은 깨져요. 이렇게.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컴퓨터가 계산을 못 해요. 왜냐면 이 R값이 1보다 크기 작기 1.1보다 작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0.9는 되냐? 0.9는 됩니다. 보세요. 1은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1.1은 안 되지만 0.9는 돼요. 0.9. 이렇게 0.9는 됩니다. 그죠? 되죠? 그러면 0.5. 0.5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는 안 돼요. 먼저 그러니까 제일 계산 디자인을 할 때 제일 먼저 제일 큰 R값부터 지정해주고 그다음 이렇게 R값을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맨 마지막으로 해서 디자인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요 정도까지만 하고 티샷을 하기 전에 제가 또 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참 디자인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툴을 가지고 A가 알고 있는 툴, B가 알고 있는 툴, C가 알고 있는 툴, A, B, C라는 사람이 다 똑같은 툴을 알고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라이노의 뭐 한 20% 정도 내가 모델링 툴을 알고 있다. A, B, C가 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디자인을 했을 때 그 디자인의 차이가 같을까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툴을 알고 있지만 그 툴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툴은 하나의 붓이나 뭐 수채화 물감이나 뭐 유화 물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양화에서 먹이나 한 요 정도 도구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것도 어느 정도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스케치도 아이디어 스케치도 내가 그리는 거고 연필로 뭐 이렇게 펜으로 플러스 펜으로 아이디어 스케치 많이 하죠. 이 플러스 펜은 하나의 툴일 뿐이고 그 플러스 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의 이렇게 디자인의 능력 그리고 디자인의 퀄리티 그리고 디자인의 이렇게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보고 많이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많이 노하우를 익혀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모델링을 하나를 만들어도 좀 제대로 된 모델링, 조금 더 형태에 신경을 쓰는 모델링,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뭐 여러분들의 지금 디자인을 가지고 제가 평을 하면 뭐 또 어떤 친구들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의 모델링도 다 달라요. 제가 똑같이 돌고래를 만들으라고 하고 해마를 만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의자 부분들을 디자인하라고 했지만 사람마다 다 그 느낌이 다르고 그 퀄리티가 다르고 그 형태력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왕 만들 거, 이왕 만들 거 정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돌고래의 형태에 가까운, 내가 생각하는 의자에 가까운, 세련된 느낌에 가까운, 그리고 뭐 해마면 그 해마의 독특한 그 형태를 잘 따라서 만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조형물 쪽으로 많이 디자인을 한다고 했죠. 이런 조형물 쪽도 어떻게 보면 공예와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축소될 때는 이게 완전 공예품이잖아.
그죠? 어느 정도. 이게 확대되니까 조각 작품이지. 이게 아주 축소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안방이나 뭐 거실이나 이런데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좀 뭐라 공예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실제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저 경기도 쪽에 세워진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고 남들은 이 작품이 훨씬 더 좋다고 내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람 눈이 참 웃긴 게 뭐냐면 다 똑같아요. 사람 눈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디자인 공부하고 있죠. 디자인 공부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디자인을 잘 모를까요? 아이고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눈이 더 높아요. 본 건 있어가지고 본 건 많아가지고 좋은 건 알아가지고 딱 보면 어떤 디자인이 참 좋은 디자인이고 어떤 디자인이 구린 디자인인지 일반인들도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보는 안목들이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렸을 시절에는 그런 디자인 제품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뭐 오시면 다 똑같은 뭐 한복에다가 뭐 할아버지 더 선조 때로 넘어가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죠. 물론 그때도 디자인이 좀 좋은 거는 뭐 값비싸고 뭐 양반들은 좀 좋은 걸 입고 천민들은 뭐 그렇겠지만 같은 양반들은 다 비슷비슷했어 옷이. 그리고 같은 천민들은 다 옷이 비슷비슷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워낙 많은 디자인들이 나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자이너들보다 일반인들이 어떤 사람들 눈이 더 높은 사람도 있어요. 보는 안목이 더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다는 거죠, 진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자꾸 이렇게 말하는. 자, 이 작품과 이 작품을 보면은, 내가 봤을 때 10명 중에 9명, 뭐 한 명은 또 이렇게 좀 취향이 독특해서 이게 더 좋은데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만약에 뭐, 우리 도시에, 우리 아파트에, 우리 공원에 이 두 작품 중에 어떤 거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작품을 고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여러 번 출품했는데 이건 한 번도 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건 한 두세 번 출품했는데 바로 이렇게 콜이 와서 바로 이렇게 전국 1등으로 당선이 된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전국 1등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전국 1등이 되었고 거기만 봐도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10명이면 10명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이 다 이게 더 좋아요라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하고 물론 이렇게 그 느낌 자체가 그 형태 자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면 거기에서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겠지만 디자인 자체의 퀄리티가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떨어져 있다면 이건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하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나 해볼 때도 과제로 모델링을 하나 해볼 때도 웬만하면 정말 신경 써서 모델링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지 그런 모델링 습관이 배어 있어야지 내가 계속 다음 디자인을 진행할 때 발전이 있다는 거죠.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계속 그냥 과제 형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하고는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충 과제를 해버리면 그 과제에 그러니까 주차가 지날수록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과제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진짜. 계속 좀 더 이렇게 모델링에 신경을 써서 계속 만들다 보면 다음에 계속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쌓이고 그런 형태력이 좋아지고 그렇게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가면 똑같은 툴을 알고 있지만 그 똑같은 툴을 가지고 모델링 했을 때의 수준 차이가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진다는 거죠. 과제를 한 개를 하고 두 개를 하고 다섯 개를 하고 10개를 할 때 그 수준차가 계속 벌어져. 아이디어 스케치도 그냥 이렇게 노력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좀 더 잘하려는 의지 없이 그냥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거하고 한 장을 그려도 정말 정성스럽게 그렸을 때 그게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정성스럽게 그린 그 아이디어 스케치가 자꾸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지. 손이 빨라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실력이 더 향상되는 것처럼 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델링 과제를 할 때는 항상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좀 더 아름답게 디자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돌고래를 우리가 돌고래 만들어 보기 한번 했죠. 예, 돌고래를 제가 저번에 만든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우리가 돌고래를 만들으라고 할 때도 이렇게 돌고래는 좀 떼지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마리가 떼지어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어차피 막 그죠? 우리 모델링 하는데 우리 요렇게 모델링 했죠. 요렇게 이렇게 딱 정적으로 딱 모델링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밴드하고 여기 밴드하고 그다음에 여기 비틀기 트위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동세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동세를 밴드와 트위스트를 이렇게 약간 꼬기도 하고 약간 밴드로 올리기도 하고 밴드로 내리기도 하고 트위스트로 이쪽 방향으로 꼬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여러 마리로 만들면 좋겠죠. 이 한 마리만 딱 가지고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만약에 이걸 돈 주고 이렇게 실물을 사면 한 마리당 얼마가 되겠지만 이 가상의 컴퓨터 공간 안에서는 100마리면 어떻고 1000마리면 어떻습니까? 한 1000마리면 근데 컴퓨터가 안 돌아가겠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마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렇게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요걸 그대로 이제 키샷에서 렌더링을 그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모델링 라이노 퍼스펙티브에서 어느 정도 구도와 그리고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줘서 왜냐면 솔직히 키샷에서는 옮길 수는 있어요. 이런 형태들을 옮길 수는 있는데 좀 번거로워. 워낙 모델링 렌더링에만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키샷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이라면 이렇게 라이노 모델링에서 퍼스펙티브에서 내가 보여줄 그런 이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대로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들고 갈 때는 어떻게 들고 가냐. 이게 개당 매핑이 다 다르거든요. 일단 돌고래 색깔을 다 같이 할 거라도 그건 다 같이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하나하나 따로 띄워서 이렇게 매핑을 할 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개체의 레이어를 다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값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기본값에서 세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좀 꼼꼼한 친구들은 이게 돌고래 1, 돌고래 2,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저 같은 친구는 레이어 1 해가지고, 이거 레이어 1, 여기 레이어 1, 레이어 1. 그러면 이건 레이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레이어 2. 이거는 레이어 2. 이거는 돌고래 1. 이거는 돌고래 3. 이거는 돌고래 4.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다 따로 해줘야 돼요. 물론 같은 색깔로 할 때는 레이어를 동일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따로 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레이어 1, 레이어 2, 돌고래 1, 레이어 3, 레이어 4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이걸 저장을 해줍니다. 이걸 따로 또 선택된 개체 내보내기 이 다 선택 요것만 갖고 갈 거잖아요. 요거는 키샷에 안 갖고 갈 거야. 요것도 키샷에 안 갖고 갈 거야. 요것만 들고 갈 거야. 그러면 요것만 딱 잡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선택된 개체 내보내기 를 하면서 여기 또 다른 제목을 돌고래 키샷이라는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바탕화면에 찾기 쉽게. 그리고 제가 또 하는 김에 하나 더 해본다면
자, 이런 문양을 제가 하나 만들었다. 이런 브로치 공예품을 하나 만들었다. 이거를 조금 변형을 시켜주면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 우리 이 편대서 여기 FFD 우리 요거 많이 씁니다. 공예에서도 요거 케이지 편집하고 이거 누르고 케이지 편집 누르고 그 다음에 경계상자 B 누르고 그 다음에 절대잡이 누르고 XYZ 444 이렇게 하면 이렇게 4개가 뜨죠. 그래가지고 뭐 이쪽 일정한 부분들을 그죠? 일정한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가 요 부분만 배가 좀 볼록하게 하겠다. 그러면 요 부분만 원디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주면 요 부분 배가 볼록해지겠죠. 이렇게 그죠? 좀 그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 부분만 배를 조금 요렇게 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걸 배를 조금 좀 입체감 나게 하기 위해서 요 배를 조금 좀 늘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줄여가지고 요 정도 배를 약간만 늘려가지고 요걸 가지고 하면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요것도 레이어에서 기본값 레이어 1, 레이어 2 정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밑에는 뭐 나중에 뭐 같이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아래 위로 같이 매핑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따로 할 수도 있잖아. 사람 일은 모르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로 했을 때 가서는 2개로 안 돼요. 근데 2개로 했을 때 가서 그냥 똑같은 매핑을 해버리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이거는 레이어 1, 밑에 거는 레이어 2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문양이라고 문양 킷샷이라고 제가 또 요것만 저장해서 자 여기 선택된 개체 내보내기 해서 문양 킷샷이라고 적고 이것도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하트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하트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만든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일단 제끼고 이것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닥에 정확하게 딱 놔야 되니까 그리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3개를 들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들고 가서 요것만 일단 한 배치를 또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일렬로 쭉 가져가도 뭐 나쁘지는 않겠네. 이거는 형태가 다 다르니까 그죠? 형태가 같으면은 배치를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같은 형태가 같잖아.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거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45도 각도. 요 45도 각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나 보여주고 요렇게 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건 이쪽은 좌측면, 이쪽은 우측면 이래 되겠죠. 요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기본값으로 주면은 이건 기본값. 그죠? 이건 레이어 1, 레이어 2 가능하겠죠? 요렇게 해서 다시 저장해 볼게요.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렇게 2개로 해서 그러니까 구도를 내가 정해야 되는 퍼스펙티브에서 구도를 내가 키샷에서 렌더링할 구도를 내가 정해주는 거죠. 이왕이면 하나보다는 2개를 보여줬을 때 훨씬 더 좀 이렇게 공간도 좀 꽉 차면서 그죠? 이렇게 안 심심하겠죠. 하나만 하면 좀 심심하잖아. 이래가 투톤으로 다른 색깔로 컬러를 입히면 나름 좀 조화롭게 좀 이렇게 잘 모델링이 키샷이 렌더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된 게 내보내기에서 덮어쓸게요. 문양 키샷을 이렇게 바꾸고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일단 제끼고 자, 이 부분은 뭐 한 이 정도 같은 경우에 뭐 이것만 옆으로 뺄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요것만 옆으로 한번 빼볼까요? 이렇게 괜찮겠나?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외곽 형태는 같지만, 이렇게 디테일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건 그대로 이렇게 갖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가서, 이렇게 갖고 가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슬라이스로, 그냥 슬라이스로 매핑을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레이어를 좀 많이 만들게요. 대충 이래 만들어가지고, 자, 이거는 레이어 1. 속성에 들어가서 이거는 레이어 1. 자, 이거는 레이어 2. 끝났죠? 레이어 2. 그 다음에 얘와 이렇게 Shift 누르고 건너서 얘를 건너 맞죠? 얘를 일단 여기서 그룹을 시켜주고 얘를 레이어 3 해주고, 또 다른 걸 또 찍기 힘드니까 이거는 이렇게 숨겨버리는 거지. 이렇게 개체 숨기기로 숨겨버리고, 이걸 다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뭐 한 5 정도에서 다시 레이어를 다 보는 거지. 자, 그럼 건너서 레이어 3과 레이어 5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다시 저장해 보겠습니다. 요대로 해가지고 요거는 저장 선택된 개체 내보내기에서 이건 하트 키샷.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그러니까 문양, 돌고래, 그 다음에 하트 이렇게 따로따로 했죠. 자, 그러면 키샷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키샷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키샷이 여러분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키샷이 없는 친구들은 제가 우리 다음 시간에 대면 수업 시간에 제가 조치를 취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주위에 키샷이 있기 때문에 주위 친구들 한테 키샷을 좀 빌려서 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걸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용으로 사용하니까 아마 학교에도 키샷이 이렇게 정보 전산이 있는지 제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저는 이제 키샷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제가 키샷 프로그램을 일단 열었습니다. 이 보면 옥수 직관적이에요. 키샷은 많이 다뤄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밑에 아래쪽 툴바를 보면 가져오기,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애니메이션, 키샷 VR, 그 다음에 렌더 이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가면서 완성해 나가가지고 최종으로 렌더링 거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자, 일단 가져오기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뭐부터 들고 올까요? 그냥 드래그해서 들고 와도 이렇게 들고 와집니다. 근데 이제 가져오기 해서 일단 하트부터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하트가 이렇게 가져와졌죠. 이렇게 하트가 가져와졌습니다.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마우스 왼쪽입니다. 마우스 왼쪽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그리고 마우스 휠을 잡고 하면은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옮겨지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돌리면 이렇게 방향이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위치가 돌아가고, 휠은 위치, 그 다음에 왼쪽 버튼은 방향,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일단 가져오게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라이브러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재질, 색상, 텍스트, 환경 이래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재질에서 이게 보면 메탈 있죠. 우리가 보통 주얼리 디자인은 메탈을 좀 많이 사용하죠. 그럼 이제 메탈을 내가 이렇게 색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건 한 은 정도 되겠네요. 그죠?
어느 정도 되겠다, 그죠? 이건 약간 헤어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뭘까요? 조금씩 이게 내가 공부를 해야 돼.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서 내가 느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자, 이게 금속이고, 알루미늄으로 돼 있네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진한 거고.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걸 잡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 알루미늄이라고 메탈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은으로 바꿔볼게요. 은. 그리고 이건 더블 클릭해서 이거는 황동인데 이거는 이제 금. 일단 금으로 바꿔볼게요. 일단 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매핑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제 레드 골드, 레드 골드 넣고, 이건 레드 골드에서, 자, 레드 골드와 이제 뭐 그냥 골드를 이렇게 섞어서 넣었죠. 네, 대충 이렇게만 해도 뭔가 뭐 있어 보이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단 환경에서 이게 이제 이래 놓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라이트 환경을 색상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라이트 환경을 눌러버리면 여기 HDR 맵을 누르면 그 HDR 맵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환경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통 색상으로 바꿔주고 그 색상은 뭐 화이트도 괜찮고 그다음에 약간 연회색도 괜찮고. 그러니까 배경을 약간 연회색으로 하는 게 저는 연회색을 많이 해요. 근데 화이트도 괜찮고 연회색도 괜찮고 저는 연회색으로 해줬을 때 이런 느낌이 딱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딱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HDR 맵으로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 만드는 거. 이렇게 보면 정말 이거는 반짝거리죠. 완전히 이제 이 은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약간 이렇게 블루하게 비친다면 이거는 이제 막 쨍하게 비치는 거죠. 이거는 이런 환경을 넣어도 됩니다. 이런 환경을 넣었을 때 이제 이렇게 되죠. 이런 환경을 넣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또 어두워지니까 이걸 이제 밝게 이렇게 이러면 완전히 주위가 다 비춰버리죠. 자, 밝고 어두운 거는 뭘로냐고. 이게 직관적이에요. 밝고 어두운 거는 화살표 요 밑에 보면은 막 이렇게 키보드 화살표 있잖아요.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가면 밝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어두워져.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밝아지고. 그래, 그 밝기 정도를 내가 조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완전히 지금 무슨 금이 뭐 다 비치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냥 쨍하게 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건 좀 이러니까 너무 팔래.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약간 마우스란다. 이 화살표로 여러 가지 많아요.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딱 보면 주얼리에 좀 잘 맞는 그런, 그러니까 나의 취향과 그리고 이제 고객들의 취향 그리고 이제 뭐 딱 보면 느낌이 딱 있어요. 이게 몇 개만 HDR 맵을 뭐다 나쁘진 않지만 딱 보면 느낌 좋은 게 딱 드러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보면서 뭐 만들어 보면 이렇게 그게 정말 사실적인 그런 느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백플라이트 이미지 여기 보면 환경 쪽에 이게 백플라이트 이미지 누르면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그라운드 리플렉션 하면 느낌 있죠? 그라운드 리플렉션. 그리고 이 그라운드 이제 그림자 사이즈 뭐 이런 것도 조절하고, 리플렉션도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안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 뭐 약간 이건 효과죠, 그죠? 효과죠. 자, 일단 이렇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게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뭐냐면,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첫 번째 이 HDR 맵을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면 노하우입니다. 어떤 것들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잘 드러나, 이렇게 금속이 잘 드러나는 게 있어.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어떤 HDR 맵을 여기 보면 환경에서 어떤 HDR 맵을 사용할 거냐, 그걸 먼저 정하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빛의 밝기, 마우스, 그러니까 키보드 왼쪽 화살표 어두워지고 오른쪽 화살표 밝아지고, 요 정도로. 이건 키보드로 밝기 정도. 이게 나중에 또 포토샵 가져가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조정해 놓고 가져가면 훨씬 더 편하죠. 자,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컨트롤을 누르고, 키보드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왼쪽을 잡고 돌리면 이게 이제 빛이 돌아갑니다. 빛이 돌아가요. 이렇게 빛이 HDR 빛이 돌아가요. 그 빛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림자가 약간씩 변하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죠. 그 빛에서도 좀 좋은 느낌을, 좀 이런 느낌을 이제 비치는 그 문양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느낌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거칠기가 하나도 없으면은 쨍합니다. 이것도 노하우인데, 이게 보면 개인 뭐 이렇게 개체 하나하나당 더블 클릭하면 이 개체는 지금 금이죠. 금의 개체를 또 이렇게 쭉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칠기를 좀 주면 비치는 게 좀 덜하죠, 블루가. 근데 거칠기를 하나도 안 주면 완전히 주위가 그냥 100% 비치는 거야. 그거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더 잘 알겠죠. 이런 것들 사용하면. 하여튼 그래, 사용해 보시면 감이 딱 옵니다. 그거는 보면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샷을 딱 열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스타트업이에요. 이제 스타트 하겠다. 이걸로 이제 가겠다. 왜 안 되나? 안 먹히죠. 지금 무슨 에러가 났나? 이게 안 먹히네. 자, 요렇게 바꿔주고, 일단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거칠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거칠기 하나도 없게 해볼까요? 여기 거칠기 하나도 없게 하고,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거칠기 하나도 없게 하면은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 이렇게 또 나오죠. 그렇게 조정을 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카메라를 보면 카메라에 이제 원근감, 이 건물같이 큰 거는 원근감이 이렇게 크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작은 주얼리잖아. 작은 주얼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일정한 이제 원근감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원근감을 요 정도로 주는 게 딱 좋을 것 같네요. 자,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트 주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매핑을 한번 해봤고, 자,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 바뀌죠. 예. 아까 제가 이렇게 끄다가 다시 켰거든요. 이게 좀 프로그램이 안 먹는 것 같아가지고 분위기 완전히 HDR 맵을 넣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그죠? 그래가지고 적당한 느낌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빛 조정도 하고 빛 위치도 바꾸고 HDR 위치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만약에 저장을 한다 렌더링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VR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렌더링은 스틸컷으로 렌더링을 합니다. 스틸컷으로 렌더링을 할 때 뭐 JPG도 있고 여기 보면 PNG도 있고 그래 합니다. 자 이렇게 JPG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PNG로 많이 저장하는 게 좋아요. PNG로 저장을 하면은 알파 값이 포함이 되거든요. 이 알파 값이 포함이 된다는 게 뭐냐? 여기 보면은 JPG로 저장을 하면 그냥 이게 하나의 이미지로 그냥 저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 PNG에서 알파 값 포함을 누르게 되면 이 모델링하고 이 배경하고가 따로 떼져서 포토샵에서 따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미지만 따로 그러니까 주얼리의 이미지만 따로 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PNG로 알파 값을 투명 포함해서 저장을 해버리면 어차피 렌더링 걷는 시간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걸 포토샵에서 배경 따로 물체 따로 이렇게 낼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알파 값 포함해서 PNG로 렌더링 걷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하나의 가능성을 더 가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을 거는데 한 요 정도로 해서 그냥 과제로 제출할 때지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라이너에서 대충 이제 퍼스펙티브 캡처 받아갖고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일정의 재질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내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값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렌더링 해상도는 좀 크게 그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과제라도 한 3,000원 그세요. 한 3,000에 2,000 정도는 해서 그세요. 여기 보면은 쪽에 이렇게 이런 거 800에 뭐 1,000, 뭐 1,600에 이렇게 걸면은 그 빨리 렌더링 걸리는 반면에 해상도가 낮아. 그러니까 해상도를 적어도 한 3,000, 한3,000 이상은 한 3,800 이래 받으면 되죠. 한 3,000 이상은 받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면은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이게 뭐야 이 키샷 렌더링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이 여기서 지금 렌더링 51%, 58%, 65%뭐 이렇게 3,000원으로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죠. 한 요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 예전에는 뭐 컴퓨터 사양이 안 좋을 때는 렌더링 하나 걸어놓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와야지 렌더링 걸리고 이랬어요. 뭐 하나 그런 1시간 반씩 이래 걸릴 때도 있어. 크게 걸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요즘에 요 정도면 그래 그다 또 물체도 3개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렌더링 그는 물체들이 많이 없으니까 또 빨리 된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더링 그게 들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노하우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우리가 아까 또 뭐 했죠? 여기 보면 아까 이제 문양 하트 키샷도 있고 여기 문양 키샷도 있고 돌고래 키샷 어디 갔나? 돌고래 키샷 왜 갑자기 안 보이지? 하여튼 이렇게 문양 키샷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기를 바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가져와져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간단하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항목에 보면 이게 다 씬이거든요. 씬에 보면은 이 항목에 보면 여기 보면은 하트 키샷이 있죠. 이걸 닫아버려 꺼버려. 그러면 하트가 꺼져버려요. 그죠? 꺼지죠? 이거 지금 문양 키샷이 들어왔잖아. 그죠? 문양 키샷이 그렇게 해서 이 문양에서 아까 이 재질을 보면 우리가 사용했던 문양이 그대로 있네. 이렇게 그대로 있네요. 그죠? 이건 은이고 그죠? 굳이 뭐 2개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여기 약간 옮길 수는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눌러가지고 파트 삭제하면서 파트가 이렇게 삭제돼 버려요. 파트 삭제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모델 이동하면 전체가 모델 이동이 되고, 그다음에 파트 이동을 누르면 이 파트만 이렇게 수정이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떨어져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이럴 수 있다니까. 이게 지금 레이어가 다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 파트만 옮겨지는 게 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키샷에서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구도를 잡아 가지고 오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게 지금 좀 나눠져 있네. 이 지금 보통 요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통 파트 이동하면은 이 파트만 딱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떼 나오는 거는 이 지금 여기서도 불가능하고 키샷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 또 뭐 다른 거 뭐 이런 거 이런 배경 같은 거 이런 거 넣어 가지고 이것도 이제 빛 조절해 가지고 밝게 처리 뭐 이런 느낌 또 나올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완전히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요거는 많이 만져보면 감이 딱 옵니다. 감이 딱 와요. 어떤 걸 사용했을 때 나의 주얼리 디자인이 돋보이는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맵이 많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품은 어떤 주얼리는 이게 예쁘고 어떤 주얼리는 저게 예쁘고 그래서 어떤 형태를 지녔을 때 뭐 덩어리가 있는 형태는 뭐 이런 HDR 맵이 좋다. 뭐 약간 이렇게 얇은 형태를 가졌을 때는 뭐 이런 HDR 맵이 좋다. 이런 것들은 내가 계속 한번 해보면서 몇 분만 하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인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요. 이 지금 컴퓨터가 왜 이렇게 안 먹지? 제가 밑에 라이론도 너무 많이 열어놓고 해가지고 좀 버벅거리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빛 조절은 제가 빛 조절을 뭘로 한다고 했죠? 이제 빛 조절은 뭘로 한다 했습니까? 빛 조절은 여기 키보드에 화살표로 오른쪽으로 막 누르면 밝아지고 왼쪽으로 막 누르면 어두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자, 돌고래도 제가 저장을 했는데 지금 돌고래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돌고래는 따로 한 번 더 살짝 해가지고 키샷 하나 더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키샷 보완할 거 조금 더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돌고래는 추후 영상을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밝고 어둡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을 해서 렌더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는 제가 따로 해서 따로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